세상 속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김지우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의 역습, 현대 인류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데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MZ세대 청년환경운동가와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지배를 운영하고 있는 홍다경입니다. 지지배라고 하면 처음에 다들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지지배는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지지배는 지구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 동아리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지배에서는 청소년들부터 청년들이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식을 깨워 지구 경영자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쓰레기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왜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 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환경 문제, 그 중에서도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활동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눈앞에 높은 산이 하나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산은 산인데 쓰레기가 덮인 산입니다. 일명 쓰레기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왜 쓰레기산에 가게 되었을까요? 제가 쓰레기산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19년 3월 CNN에 보도돼 국제적인 망신을 받았던 경북 의성 쓰레기산을 찾아가면서부터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처참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기 쓰레기산에는 우리가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 뿐만이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곳은 등산이 가능했습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에 정말 등산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와 제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갔을 때는 옆에 산과 높이가 똑같았을 정도로 너무 높았었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쓰레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봤었던 충격적인 쓰레기는 바로 두루마리 휴지가 제 눈에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도 있었고 다양한 것들이 각종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에 갔었을 때 내가 버린 쓰레기들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여기에 있는 쓰레기들 중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쓰레기들도 분명 있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쓰레기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경북 의성 쓰레기산을 다녀오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북 의성 쓰레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당황스러웠었는데요. 2019년에 쓰레기산이 국내 235곳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가보면 참 쓰레기 분리배출을 한다고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중에 쓰레기산을 처리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문제인 건 이 쓰레기산은 국내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쓰레기산 일부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의류, 폐기물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산이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경북 의성 쓰레기산에 갔을 때 처참함과 동시에 다른 문제도 더 있었습니다. 2차적인 환경 문제인데요. 토양오염, 그리고 수질오염, 대기오염, 더 나아가서 주민들이 정말 힘든 상황들을 제가 인터뷰도 했었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고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쓰레기산을 치우지 못하는 이유, 대표적으로 사유지에 쓰레기산을 만들면 쓰레기를 사유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치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쓰레기산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쓰레기 처리 방법은 매립을 하거나 태워서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쓰레기에도 바로 이 비용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중 2018년 쓰레기 대란 이야기입니다. 플라스틱 차이나라는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쓰레기 수거 수입 사태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되고 전 세계에서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쓰레기는 과연 땅에만 버려지는 걸까요? 쓰레기 문제는 우리 바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해양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스킨스쿠버 다이버 자격증을 땄었습니다. 스윈픽 들어보셨나요? 스윈픽은 스위밍 플러스 픽업을 줄여서 바닷속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양 쓰레기의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제주도 앞바다에서 토시나 미역이 안 나고 있다고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 해안가를 오염시킨 해양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플라스틱이며 외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라스틱류 쓰레기는 마모되고 파손되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되어 해양 오염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분리수거를 잘 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나 혼자 한다고 바뀔까?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개인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개인의 작고 소중한 역할과 실천이 모여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제가 저의 자리에서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쓰레기산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환경 유튜브로서 그리고 인플루언서로서 정확하게 알리는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쓰레기산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저와 함께 쓰레기산을 만들었던 청년들이 원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들이 식사 자리에서 페트병을 사용을 할 때 라벨지 하나를 뜯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는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라벨지가 의미가 있을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페트병 라벨지 하나를 벗기는 게 재활용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의 변화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또 대중들에게 매체를 만들면서 누군가에게는 변화를 이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개인의 실천이 중요하겠죠. 제 자신부터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용품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화장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는 일회용 화장솜이 아니라 재사용 화장솜을 사용하면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 문제를 더 쉽게 알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현재 환경 인플루언서로서 쓰레기산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시민분들에게 계속 쓰레기산 문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양한 환경단체들과 협력해서 쓰레기산을 알리는 그리고 정책 제안서를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정부에게 요구하는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장 느리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하나씩 쌓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실천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 환경운동가 홍다경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 쓰레기산의 규모에도 놀랐지만 그 쓰레기산을 좀 거침없이 올라가는 그 모습도 참 놀라웠는데요. 이 쓰레기산을 주제로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계세요? 쓰레기산을 주제로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처럼 쓰레기산 댄스 챌린지를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Permission to Dance가 사실 이제 수화로 춤을 추잖아요. 근데 저희도 쓰레기를 치우자 같이 평화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자라는 이제 수화를 가지고 댄스를 제작해서 챌린지를 만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지금 쓰레기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K-트래시 맵이라고 아예 이제 웹을 만들어서 시민분들이 우리 집 근처 쓰레기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쓰레기산을 못 가니까 가상현실에서 저희가 놀 수 있는 쓰레기산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끼리 놀아보는 가상현실 메타버스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네. 이 강연을 듣기 전까지 쓰레기산이 있다는 걸 잘 네. 알지 못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쓰레기산을 몇 군데나 가신 거예요? 한국에 30군데가에 제가 좀 갔었고요. 거의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봤었어요. 근데 네.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건 경북 쪽에 좀 심각했고, 충청도 쪽에 좀 심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도 쓰레기산이 2개가 있었다고 제가 이제 알게 되었었는데, 네. 거기는 최대한 빨리 치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의 민원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는 최대한 빨리 처리가 됐지만, 지방에는 아직도 쓰레기산이 그대로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주민분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곳을 꼽자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인상 깊었던 곳은 제가 사실 포항 인근 좀 바다 쪽에 갔을 때, 네. 저기 어떻게 쓰레기산이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멀쩡한 창고에 그 안에 쓰레기가 막
막 쌓여 있었고요. 네. 거기 들어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시체가 나올 것 같이 무서웠어요. 엄청 무서웠고, 거기 말고 이제 다른 곳에 갔었거든요. 거기는 충청도 쪽에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는 이제 건물 안에, 이런 지금 건물 안에 쓰레기를 다 갖다 쌓아놓은 게 1층이 아니라 2층에 쌓아놨어요. 1층에는 마스크 사업을 자기들이 한다고 네. 박스는 땡땡땡 마스크 되어 있는데 그 박스 뜯어보면 마스크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한테는 우리 마스크 사업할 테니까 공간 내달라 해놓고 네.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쓰레기를 2층에 다 쌓아놓은 거죠. 그리고 쓰레기상 하나 만들면 거의 10억에서 30억을 벌거든요. 아, 그래요? 수익이 그만큼 돼요. 근데 이게 일주일 만에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만에 10억, 30억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벌고 이 사람들은 도망가고 아니면 더 충격적인 건 아까 경북 의성에도 사실 화재가 나서 이게 알려진 거였는데 네. 예, 대부분 쓰레기산이 화재가 나서 제일 먼저 소방관에서 알게 돼요. 소방서에서. 근데 어떤 이제 정말 영악한 사람들은 그 쓰레기에 아예 불을 질러버리고 CCTV 안 나오게 해서 불을 질러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면 그 화재 보험을 받거든요. 또 네. 그 화재 보험을 돈을 타서 도망가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저도 CCTV 영상이나 이런 현장에 가보니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네. 자, 네. 이렇게 쓰레기산을 다니면서 펼친 활동들이 네.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를 좀 주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음. 영향을 끼쳤을까요? 사실 이제 쓰레기 문제를 알리면서 사실 저희 가족들한테 분리배출 제대로 안 하면 제가 경질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쓰레기산 뮤직비디오라는 걸 제작을 1년 동안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배우, 뭐 드론, 메이크업부터 다 제가 이제 총 기획을 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회용품을 써도 이해를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환경을 지키려면 사람들과의 소통이 잘 되어야 그 다음 액션이 나온다는 걸 이때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 주장만 고집하는 고집쟁이였는데, 네. 그런 1년 동안의 사람들과의 소통을 배우면서 제가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 문제가 제 문제도 좀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네. 기회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강연 중에 이제 영화로 인해서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진행됐다라는 말씀이 좀 인상이 깊었었어요. 네. 그만큼 문화 미디어에 대한 파급력이 굉장히 좀 세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와 관련한 활동들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지금 쓰레기산을 알리는 것도 계속 해왔지만 2019년부터 지금 저희가 이제 하려는 건 정책을 제안해서 실제 정부에게 요구를 하는 모습들을 사실 이건 다 기록이더라고요. 역사적인 영상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영화를 지금 이제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전 세계 쓰레기산이 이만큼 많고 이 쓰레기산을 우리 전 세계 많은 시민들은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걸 그리고 자원순환이 우리 사회에 너무 필요하다는 거를 알리고 싶어서 이 청년들이 영화를 제작해서 전 세계에 좀 출품을 해보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네. 세계로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활동하시는 거 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고 총 몇 분 정도가 함께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은 MZ 세대들이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이 한 170명 정도가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여의도 지금 색강의 수달이 나와서 거기를 조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거기 친구들과 함께 플로깅도 하지만 저희가 이런 쓰레기산 관련 시위나 이런 걸 할 때 그들이 힘도 많이 실어주고 또 사실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건
청년들이 과연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에 또 이제 놀려고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오히려 이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놀라웠던 하나는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직업,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그냥 밥 먹다가 내가 요즘 지지배라는 동아리에 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너도 같이 해볼래? 라고 해서 이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뭐 상사를 데리고 와서 상사랑 같이 쓰레기 줍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이게 되구나. 사람들의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를 좀 되게 감동적으로 와닿았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MZ세대 그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환경운동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쓰레기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쓰레기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쓰레기산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건설 폐기물이 거의 80%거든요. 네. 이 건설 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을지의 기술 투자가 분명히 이제 앞으로 더 필요하고요. 그런 자원도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건설 폐기물들이 어디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감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체계적인 그런 조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폐기물들이 어디로 이동되고 있는지는 CCTV로만 알지 사실 수법을 온갖 걸 다 사용하면 어디로 빼돌릴 경우는 많거든요. 네. 그런 거에 감시 체제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쓰레기산을 만든 범법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강화 처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쓰레기산이 사실 수도권에는 많이 없고요. 진짜 시골 인적이 드문 지역에 더 많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지역에 공무원 숫자가 더 많아져서 이거를 관리하는 감독단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같은 멀쩡한 사지욕심 멀쩡한 청년들이 나서서 우리 마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감시하는 감시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불도 산불 감시단이 있듯이 그렇죠. 투기 감시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감시 관리, 감독 이런 부분이 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 어떤 걸 갖고 계세요? 저는 사실 환경 엔터테인먼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환경 운동을 좋아하고 또 환경 콘텐츠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학생들, 청년들. 근데 그들이 나서려면 사회에 무대가 없어요. 저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는 기획자, 그런 엔터테인먼트 쪽에 일을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쓰레기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도 하고 서명 운동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액션, 목소리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의 함께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다경 대표와 함께 우리가 당면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원순환과 탄소 중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